회식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며 남자랑 잡았냐? 섹시하게 생겼다 얘기하던 상사. 사과를 요구했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이후 정규직 입사 공채 최종 면접에서 쌈딱이라 못할 거다 소리 들었고 탈락했다. 그 PD는 지금도 회사에 남아있다.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머릿속에 생각은 자유겠으나 이걸 입 밖으로 내는 거는 전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리를 해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쌈딱이라 못할 거다. 이게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흔히 여성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이죠. 이것도 2차 가해인 거죠, 사실. PD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사실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분이 만들 프로그램이 참 걱정되는군요. 선배의 손이 내 허리를 감거나 허벅지를 만질 때 남자 후배들의 시선이 그 손을 따라 움직이다가 황급히 공중으로 흩어지는 걸 봤다. 다음날 선배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해야 했고 후배들도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다. 아, 여기는 상황이 끔찍하네요. 방관하는 걸 넘어서 시선 폭력을 행사한 거죠. 비겁하다라고 느껴지고 목격자 입장에서 뒤집어 엎기 없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건 얘기를 해줘야죠. 선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기를 바래요. 진짜 이거는 보면서 다수의 침묵이 결국엔 특정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를 보면 그 선배가 엄청 힘이 있거나 말해도 소용없거나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이 상황에서는 다 가해자인 거죠. 폭로를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뭐 남자든 여자든 잘못된 것을 이제는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해야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회사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상사는 내게 밤마다 뭐 하길래 그렇게 애를 갖냐고 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묻고 싶다. 당신은 밤마다 뭐 하길래? 어이가 없네요, 이것도. 이게 할 얘기입니까? 밤마다 뭘 하길래가 왜 자기가 궁금한 건지 모르겠고. 그 비슷한 말들은 저도 들은 경험이 있어요. 둘째를 가져서 그러니까 연년생을 낳게 됐는데 뭐 선배가 뭐 출산 전문 기자냐 뭐 이러면서 사실 그 멘트를 들었을 때는 좀 당혹스럽긴 했죠. 저도 이제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자 선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게 남성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화 자체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감수성을 길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볼 법한 양아치들이 아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착실히 일하는 모범생들이 누군가의 다정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내가 종일 가장 믿고 의지하는 동료들이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이해해준다. 그게 입을 막는다. 서지원 검사 사례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검사잖아요. 너무 일상적이고 가해자가 정말 정말 나 범죄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라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 거부하거나 싫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한테는 공포가 더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위해를 끼칠 거야. 내지는 어떤 피해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이상한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회사가 돼버리는 거고. 종종 저 기억들이 나를 괴롭힌다. 당신이 나를 성추행했고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싫은지. 당시에 목소리 높여 말하고 사과받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결국 평생 상처로 이렇게 생생히 떠오르는 분노로 남았다. 이제 떨쳐버리고 싶다. 바뀔 때가 왔다. 바뀔 때가 왔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남녀공학을 다녔고 근데 선배 하나가 술이 되게 많이 취했어요. 많이 취했고 저도 취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아, 설마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처음에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자라는 게 일반적인 답이고 집에 갔죠. 집에 가고 나서 밤새 생각을 했어요. 대놓고 얼굴을 보고 말할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삐삐에 녹음을 시켰어요. 모월 모시에 술 취한 선배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간밤에 상황을 갖다가 정리해서 말을 하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로부터 한 1시간 후인가? 그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기억나지 않으나
내가 너한테 한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사과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일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나는 사과를 받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선배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안해했어요. 재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찌됐든 학교 내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해결은 그때 했어야 되고, 뒤늦게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나지 않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발목을 잡겠죠.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 역시도 시민으로서 남성으로 성폭력에 무심하지 않았든지 되돌아본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던 농담들이 누군가에게 성폭력이 되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동료로서, 상사로서, 후배로서 문화라는 핑계로 단합이란 명목으로 성폭력의 방관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예, 이거는 지금 계속 사실 이 사례들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벌어졌다는 거는 나도 어느 순간에서는 좀 방관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이런 문화 속에서 입을 다물고 좀 무관심하고 나는 아니니까 하고 뒤로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로서 죄송합니다. 네. 많이 나아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말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드러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질적인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많은 상사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이 사람의 트윗처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그 생각을 일상적으로 이제 체화시킨다면 사실은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죠. 누군가 이제 만약에 뭐 동료가 그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선배나 동료가 되고 싶거든요. 그냥 공론화하고 말 정도의 그런 시작이 아니라 일단 객관적인 증거와 여러 가지를 모으라고 할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가 원하는 수위의 처벌 방식이에요. 인간적인 뭐 이런 거를 봐줄 계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왜냐면 그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함께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